네, 오래간만에 다시 녹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몰입도 올리고 있었는데 다시 예전처럼 열정을 가지고 다시 올릴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그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 문제를 좀 다뤄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인터뷰를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인터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소개드릴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쓰지 않으면서도 약간 그 난이도가 있고 또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서 인터뷰 문제로 상당히 선호되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다뤄보고 이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 좀 다뤄보면서 이런 식의 문제는 어떻게 어프로치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아마존에서 코딩 인터뷰 문제로 나왔었나 봐요. 문제를 좀 읽어보면 문자열 S가 주어지고 거기에 K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 S에서 이 K의 길이를 갖는 길이가 K인 서브스트링 중에서 모든 서브스트링에 대해서 유니크한 셋, 그러니까 모든 서브스트링을 다 구하는데 그 중복되는 거는 제거하고 유니크한 셋을 만들어서 리턴해라,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은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걸 금방 아실 텐데 이런 문제를 안 다뤄보신 분들은 막상 이런 문제를 코딩 인터뷰에서 만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떠오르지가 잘 않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K가 고정이기 때문에 K를 고정시킨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사실 쉬운 편에 속합니다. 이런 류의 문제에서는 꽤 쉬운 문제에 속하고, 보통은 이렇게 크기를 고정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 크기가 없는 대신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 거죠. 조건이 주어져서 난이도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먼저 어쨌든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레스가 이렇게 있을 때 K가 3인 서브스트링들을 다 구해가지고 거기 유니크한 셋을 만들려는 거죠. 그건 간단하죠. 사실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ABC, BCA, CBA, CAB, ABC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모든 서브스트링이 ABC, BCA, CAB, ABC, 그죠? 근데 요거랑 요거는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과는 ABC, BCA, CAB 이렇게 세 개로 만들어서 리턴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 경우는 앞에서부터 세 개니까 ABA, BAC, ACA, CAB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 조건에서 뭐가 있었냐면 유니크한 K의 디스팅트 캐릭터들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그죠? 만족하지 않아요. 얘는 K의 디스팅트, 세 개의 디스팅트한 그 캐릭터를 갖는 서브스트링이냐? 이것도 아니죠. C가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이건 A가 두 개 있으니까 알겠네요. 이건 맞군요.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A가 두 개 있으니까 BAC였네요. 제가 C 두 개를 잘못 봤네요. 이것도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BAC, CAB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 문제에서 보다시피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서브스트링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길이가 K야죠. 그 다음에 디스팅트, 모든 캐릭터들이 디스팅트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서브스트링을 구해가지고 그 유니크한 셋을 만들어서 리턴하면 됩니다. 유니크한 셋이다. 유니크한 셋. 이건 유니크하다. 이런 걸 만들면 결국 셋을 쓰면 될 거예요. 모든 랭귀지 대부분 셋이 있죠. 셋.
셋을 쓰면 될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유니크한 리스트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서브 스트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찾아낼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나이브하게 한번 구현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인터뷰를 보신 분이 리트코드의 디스커스란에 제보를 해서 정리된 문제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다른 어떤 문제 형태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나중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리트코드 안에 그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일단 코딩을 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함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죠. 그 인터뷰를 볼 때는 일단 함수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걸 구현하면 되겠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코딩 인터뷰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문제를 그 푸는 거는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인터뷰와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인터뷰는 명확한 요구사항을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준다기보다는 그 어떤 문제에 그 어떤 스킨만 주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서 문제의 요구사항은 뭔지 정확하게 뭐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가정을 하면 편할 것 같으면 오히려 거꾸로 가정을 이렇게 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문제의 범위를 어느 정도 확정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를 가면 상당히 이제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이런 인터페이스로 구현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제 코딩 스타일, 제 유튜브 내용을 계속 보셨으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 이런 길이 같은 걸 맨 처음에 구해놓죠. 이게 아무래도 편하니까. 그 다음에 셋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strs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를 받았을 때 유니크한 셋을 만들 거라고 한다면은 미리 만들어 뭐 벡터나 이런 어레이 받아가지고 뭐 정렬해서 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애초부터 그냥 셋에 받아놓으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겠죠. 셋이나 또는 또 뭐 언오더드 셋이나 C++이라면 이런 식으로 C++에서 언오더드 셋은 그거죠. 해시셋 다른 랭귀지의 해시셋하고 같은 겁니다. 요건 트리셋이죠. 셋은 트리셋. 데이터 뭐 그렇게 복잡한 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셋만 쓸게요. 그래서 일단 룹을 돌 겁니다. 이 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나이브한 코드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코딩을 하는 거고 이게 좀 더 나은 방법은 어떻게 프리를 어프로치 할 건지는 바로 이 프리를 보고 난 다음에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길이.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룹이냐면은 결국에는 이 시작점이 이 모든 스트링을 찾다 보면 시작점이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잖아요. 길이가 3이니까 여기서부터 BC부터 시작하는 스트링은 구해봐야 길이가 3이 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그 조건이 지금 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문자열이 길이는 나왔죠. 서브 스트링은 나왔죠. 서브 스트링은 S에 I에서부터 K개. 이게 지금 서브 스트링이에요. 근데 이 서브 스트링이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해야죠. 조건이 뭐였죠? 네.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하나는 길이가 K이라는 것과 distinct characters. 그러니까 그 서브 스트링이 distinct 캐릭터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유니크한 그 캐릭터 셋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길이는 K개는 확실히 알았으니까 I에서부터 K개, I에서 시작하는 서브 스트링 K개 안에서 고유하게 문자들이 유니크한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체크하는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 캐릭터를 뭐 빼고도 하고 하는 걸 좀 번거로우니까 일단 글자가 캐릭터로 들어올 수 있는 값의 최대 범위는 0에서 255까지니까 그냥 통으로 저렇게 잡고 좀 복잡한 코드를 빼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K개만큼, 그러니까 K개의 서브스트링, 그러니까 요 서브스트링 안에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보면서
이미 어떤 문자가 2번 이상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S I 플러스 J겠죠. I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 여기서부터 이 I에서부터 몇 번 얼마큼 떨어졌느냐가 지금 J니까 I 플러스 J의 그 개수가 유즈드 캐릭 저기 표시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그런 문자가 나왔냐 그러면은 빠져나오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트루 마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만일에 OK 상태로 만일에 왔다면은 여기 아무것도 안 걸린 거니까 유니크한 캐릭터 셋을 그 I에서 출발해서 길이가 K인 이 서브스트링 안에 유니크한 글자들만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OK일 때는 이 서브스트링을 어떻게 하냐면은 SNS에다가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서브스트링. 그죠?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또 실제 리턴은 벡터로 리턴한, 이게 이제 벡터로 자바 같은 경우는 어레이 리스트 같은 그런 거예요. 어레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레이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셋이었으니까 하나씩 뽑아서 넣어줄 수도 있지만 시블프렌이 이렇게 해도 알아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이니까 이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딩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스트링을 그 셋에다가 결과를 그 서브 스트링을 저장하는데 I에서부터 출발하는 길이가 K인 서브 스트링 안에서 글자가 2번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만 구현해도 동작을 할 겁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체크 루틴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복잡하니까 체크 루틴은 그 시간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체크 루틴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복붙해 놓을게요. 별거 아니에요. 그 벡터를 2개를 받아 가지고 2개를 정렬해 가지고 같은지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코드를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이그젠플에 있는 것들을 제가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문제로 등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 셋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그젠플에 있는 셋을 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각각이 전부 다 1이 나와야 C++에서는 그 그러니까 불리언 값을 그냥 찍으면 0 아니면 1로 찍히니까 전부 다 1이 나오면 맞는 결과가 되는 거죠. 전부 다 1이 나왔네요. 맞다는 얘기가 되겠고, 결국에는 간단하죠. 셋에다가 결과적으로 그 서브스트링들을 저장하는데 각각의 서브스트링에서 내용이 올바른지를 체크한 거죠. 이렇게 구현을 하고 나면, 나이브한 방법으로 구현을 하고 나면 개선하라고 할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코딩 인터뷰가 뭐 1시간 가까이 되잖아요. 그 구글 같은 경우는 45분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를 빨리 풀면 2문제까지는 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제 라이트 솔루션까지 대부분 알고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일부러 나이브하게 풀어서 제시를 한 다음에 일부러 개선을 해보라는 말을 유도를 해서 좀 더 개선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이거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 코드를 한번 개선해 볼까요? 뭐 해서 개선한다든지 해서 그 한 문제를 2가지 이상의 그 방법, 나이브하게 좀 옵티마이즈 된 방법 이렇게 풀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이브하게 풀면 당연히 개선된 방법을 할 거고요. 만일 라이트 솔루션으로 바로 풀게 되면 한 문제 정도가 더 주어져서 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건 이제 전략이니까
사실 이게 약간의 배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방법도 있다. 필요하시면 그런 전략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좀 더 이제 나은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대체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다른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레프트와 라이트를 다뤄야 돼요. 예를 들면 이 A, B, C 세 개가 된다 그러면 여기는 레프트와 라이트 여기 되겠죠. 이 구간을 다룬다 그러면 여기가 레프트고 여기가 라이트 이렇게 될 겁니다. 대체로 라이트는 그냥 한 칸씩 증가하는 형태로 정리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매 이터레이션마다 라이트는 한 칸 증가, 오른쪽으로 한 칸 늘리는 거예요. 일단 늘려요. 오른쪽으로 한 칸 늘리면서 글자를 새로 추가해요. 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프트를 업데이트합니다. 그 다음에 답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답인 조건이 된다면,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어떤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근데 모든 문제가 이렇게 푸는 건 아니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맞는 키는 아니지만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으로 푸는 문제들은 거의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변화가 생겨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은 그 변화에 맞게 코드를 조금 융통성 있게 바꿔가면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라이트는 한 칸씩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어떤 상태에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인밸리드 상태, 그러니까 라이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인밸리드 상태라고 하긴 뭐하지만 라이트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 밸리드라고 표현하는 게 맞으려나? 이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요. 어쨌든 어떤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라이트를 계속 증가시켜요. 라이트를 증가시켜요. 라이트를 증가시키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하는 거죠. 만일 그랬더니 나 조건이 안 맞아. 그러니까 라이트는 한 칸씩만 증가해요. 매번. 근데 한 칸 증가하고 났더니 어떤 조건이 안 맞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조건이 안 맞는데? 이 조건으로는 오른쪽에다가 라이트를 더 추가시킬 수 없어. 증가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라이트를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냐 없는 상태냐, 이 조건이 바로 이제 제가 말하는 밸리드라는 거예요. 라이트를 증가 가능한 상태냐, 증가 가능한 상태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지금 여기서는 밸리드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른쪽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 밸리드란 용어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는 아니니까 절대 딴 데 가서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여기 설명을 편하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상태입니다. 뭐라고, 스테이블 스테이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떤 정확한 의미는 아니니까 어쨌든 라이트를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가 있고 라이트를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저는 그냥 여기서 인밸리드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죠? 그러면 라이트를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레프트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레프트 업데이트. 레프트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오른쪽으로 한 칸 문자를 하나 집어넣어 놨더니 더 이상 오른쪽으로 더 이상 증가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 그러면 왼쪽에서 문자를 하나씩 빼주면서 오른쪽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을 증가시켰더니 더 이상 문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조건에 맞지 않아. 그러면 왼쪽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그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시 이제 이게 계속 레프트를 업데이트 하고 나면 다시 이렇게 넘어오겠죠. 밸리드 상태. 그러면 오른쪽으로 다시 증가하고, 그 사이에서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답에 해당되는 어떤 조건이 되면 그 답을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예제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맨 처음에는 여기가 레프트, 라이트라고 해보죠. 레프트 여기겠죠. 그죠?
라이트도 여기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자열이 지금 초기 상태는 문자열이 B였죠. 그러다가 라이트에 있는 걸 하나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라이트 증가라는 게 현재 라이트가 가리키고 있는 것에서 문자를 하나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서 바뀌면 라이트가 여기로 증가를 하면서 실제로 문자열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그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예, 증가할 수 있는 상태죠. 하나 더 증가합니다. B를 집어넣어요. 오른쪽으로 증가하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밸리드한 상태니까 오른쪽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ABA가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증가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이제 오른쪽 일단 미리 넣어버려요. 넣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려고 봤더니 오른쪽으로 더 증가할 수가 없어요. 왜 증가할 수 없나요? A가 2개가 나온 겁니다. 그죠? A가 분명히 문제 조건에는 여기 이 범위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이 다 디스팅트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중복되는 글자가 없어야 돼요. 이 범위 안에. 근데 벌써 A가 2개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A를 하나 버려줄 때까지 이 서브스트링을 줄여야 돼요. 근데 오른쪽은 계속 한 칸씩 계속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 범위를 줄일 때는 왼쪽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왼쪽이 이제 그때 왼쪽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 칸 이동하면서 앞에 가리키고 있던 글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BA가 되겠죠. 결국 BA가 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증가를 해서 문자를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오른쪽에 증가해요. 증가해서 문자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다시 C를 집어넣은 거죠. 예. BAC를 넣었어요. BAC를 딱 넣고 보니까 어때요? 디스팅트한 조건에도 맞고 길이도 3이니까 이건 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BAC를 답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른쪽 라이트는 계속 증가하니까 라이트가 또 증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BAC A가 됩니다. 자, 이 조건이 되고 나니까 다시 인밸리드한 상태가 됐어요. 왜 인밸리드한 상태가 됐나요? 두 가지가 다 위반이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A도 2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K가 3인, 길이가 3인 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벌써 4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밸리드한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길이가 K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이고, 예. 그 다음에 디스팅트한 상태. 디스팅트 캐릭터들을 갖고 있을 상태가 들어가면 라이트를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 증가시킨 상태가 됐을 때 다시 체크를 해서 다시 이제 계속 오른쪽으로 증가시킬 건지 아닐 건지를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다시 줄여야죠. 왼쪽을 줄여야 돼요. 왼쪽을 줄여야 됩니다. B를 빼요. 오른쪽 한 칸 가고 B를 뺍니다. 그러면은 ACA가 되겠죠. 아직도 인밸리드합니다. 왜? A가 2개가 나왔어요. 아직도 2개인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하나 더 지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레프트가 증가하고, 그래서 CA가 된 거예요. 아하, CA는 이제 다시 밸리드한 상태로 들어왔으니까 다시 거기다가 B를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CAB, 오른쪽이 라이트가 증가하면서요. CAB가 돼서 이것도 다 디스팅트하고 길이도 3이니까 다 부호가 돼서 CAB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자, 요걸 그대로 코딩으로 한번 옮겨 볼까요? 요 나이브 솔루션이 있고, 이 솔루션을 하나 파서 요거는 나이브라고 바꿔놓을게요. 나이브 솔루션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까지는 뭐 변화가 있을 수가 없겠죠. 요 안쪽에 이제 뭔가 변화가 생길 건데요. 여기만 변화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아까 레프트와 라이트가 필요했어요. 레프트가 있고 라이트도 0이고, 라이트는 어디까지요? n까지 가겠죠. 길이. 그리고 라이트는 바로 한 칸 증가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 다음 스텝이 되면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라이트는 무조건 증가하는 스테이트로 만들고 나서 보니까 지금 라이트가 증가돼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을 때 조건에 따라서 레프트가 움직이냐 말 거냐 판단하게 되고, 그런 조건의 변화가 생겼을 때 답을 업데이트 할 거냐 말 거냐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자가 2번 이상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여기 이렇게 문자 2개 이상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문자를 개수를 세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만 체크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개수를 세는 인티저를 써야 되나요? 왜 이트를 잡았냐?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시면 다른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라이트로 새로 들어온 문자를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단하죠. S 문자열에 라이트에 들어온 문자를 개수 하나 증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증가시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레프트 업데이트, 레프트 업데이트 하는데 언제까지요? 인밸리드한 상태이면 밸리드한 상태까지 계속 바꾼다고 했죠. 여기서는 답을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길이가 3이 될 때까지 가능해야 될 거고, 길이와 이 문자가 2번 이상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만일에 레프트에서 라이트까지 빼고 하나 더, 이게 이제 문자의 길이죠. 이 플러스 2를 해줘야 되겠죠. 레프트와 라이트 가리키는 범위에 있는 문자의 길이가 K보다 크면 레프트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맞죠? 또는 카운트, 예를 들면 글자, 새로 추가된 글자가 개수가 1보다 크면, 그렇잖아요. 새로 추가됐더니 그 글자가 이미 앞에 있으면 2가 될 거잖아요. 그 길이가 큰 조건일 때는 레프트를 움직이는 겁니다. 레프트를 근데 그냥만 움직이면 안 되죠. 레프트를 움직인다는 건 레프트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레프트가 빠져나가면서 이 글자 개수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S에 레프트를 그냥 한 번에 쓰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좀 풀었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레프트의 글자를 빼줘야죠. 빼줄 거니까 그 다음에 레프트를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 2개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레프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빼고, 그 다음에 그 레프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의 개수, 글자의 개수를 하나 빼주고, 그 범위에 있는 글자의 개수를 하나 빼주고 레프트를 하나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걸 동시에 해주는 코드가 이 코드고요. 그러고 나면은 레프트는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레프트와 라이트가 올바른 레프트에서 라이트 범위에 있는 글자는 밸리드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answer, 업데이트 answer. 만일에 r-l 플러스 1이 k라면 이 답이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미 디스팅트한 거고, 글자의 개수는 k보다 작을 수가 있었지만 딱 k가 됐다면 이건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k 길이를 이렇게 해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네, 결과가 나왔네요. 엄청 빠르게 돌아가고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구현을 하면 아주 훌륭한 구현체가 됩니다. 어떻게 했나요? 제가 먼저 레프트를 업데이트 했고, 라이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오른쪽으로는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증가를 하다가 증가를 해가고, 그러다 보면 조건이 안 맞는 조건이 나와요. 또는 맞는 조건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거는 이제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맞는 조건이 때가 문제가 되거나 안 맞는 조건이 문제가 되거나 그런 상태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오른쪽으로 증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 레프트를 이동시키면서 상태를 업데이트 해놔요. 그 상태를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또는 하는 중간에 답이 되는 조건이 발견되면 답을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구현하면 이 문제, 바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면 인터뷰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 형태의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2부에서 다른
곧바로 이어지는 2부 동영상에서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